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가 정신의 전체 목차는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챕터는 동국대학교 박효선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중반부인 5번부터 8번까지의 파트를 담당하고 후반부인 9번부터 12번까지의 카테고리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챕터인 사내 기업가 정신, 사내 기업가란 그리고 사내 기업가 육성, 사내 기업가에서 사내 벤처로란 주제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기업가적 마인드와 행동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직원입니다. 사내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여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조직 내에서의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혁신 지향이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인데 기업가 정신과 함께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며 혁신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성과 책임감입니다. 조직 내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협력과 리더십을 꼽을 수 있는데 사내의 다른 부서나 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은 조직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혁신 엔진 역할을 하며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실행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육성 전략을 보면 첫 번째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두 번째 멘토링 및 코칭이 있고 세 번째 혁신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네 번째 자율성과 권한 부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실패 허용 문화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서 사내 기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내 기업가 육성 사례를 보면 첫 번째 구글의 20% 시간 정책이 있는데 구글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지메일과 구글 뉴스 등 성공적인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3M의 15% 시간 정책이 있는데 3M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15%를 자율적인 연구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포스트잇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사내 벤처란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되며 새로운 사업 기회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자율적인 조직 단위입니다. 사내 기업가가 주도하여 형성되며 사내 벤처는 모기업의 자원과 지원을 활용하면서도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 벤처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아이디어 발굴, 두 번째 사업계획 수립, 세 번째 내부 승인 및 자원 확보, 네 번째 프로토타입 개발, 다섯 번째 시장 진입 및 확장, 여섯 번째 독립 운영 및 성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벤처 사내 벤처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라고 부르죠. 아마존의 사내 벤처로 시작되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는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 페이스북 내에서 독립된 프로젝트로 시작된 메신저는 이후 독립적인 메신저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사내 기업가와 사내 벤처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내 기업가를 육성하고 사내 벤처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왜 사내 기업가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경쟁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내 기업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왜 사내 기업가가 중요한지에 대한 주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혁신 촉진. 사내 기업가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정체된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기존의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이는 기존 자원을 재조합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내 기업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이는 기존 비즈니스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경우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와 자원 효율성 증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내부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함으로써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는 기업이 외부 스타트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자원인 인력과 기술, 자본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신사업을 도입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사내 기업가를 통해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 내 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혁신적 사고 방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기업 전반에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직원들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높여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 단발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내부 자원을 활용해 혁신을 추진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직 전체의 혁신 문화를 항상 확산시킵니다. 사내 기업가의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 또는 사내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이나 기존 조직 내부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 기업가는 기존 기업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독립적인 기업가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거나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혁신 주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조직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 동력 확보. 사내 기업가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면서도 기존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 내 혁신 문화 확산입니다.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내 기업가 육성 전략을 보면 첫 번째, 교육과 훈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링과 코칭, 세 번째는 자율성과 책임 부여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 허용 문화 조성입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사내 기업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부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기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자율성을 가지고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성공적인 사내 기업가 육성을 위해서는 자율성 부여, 교육과 훈련,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 문화 조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직 내에서 기업가적 마인드로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조직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독립적인 창업가처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내 기업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리스크 감수, 세 번째는 자율성과 책임감, 네 번째는 자원 활용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혁신적 리더십을 꼽을 수 있는데 사내 기업가는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팀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혁신 주도, 그리고 두 번째, 성장 기회의 발굴, 세 번째, 리스크 관리와 혁신 실행을 꼽을 수 있고 네 번째, 조직 내 혁신 문화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내 기업가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구글과 3M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소니의 워크맨이 있습니다. 소니의 엔지니어였던 이부카 마사루는 휴대용 음악 재생기를 만들고자 했던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인 워크맨이 탄생했습니다. 이부카는 사내 기업가로서 소니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기존 조직 내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기업가적 사고방식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며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은 기존 기업 내에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직원들의 기업가적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 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기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직의 혁신 촉진.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 내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조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네 번째는 직원 동기부여와 참여 유도를 꼽을 수 있는데, 사내 기업가 정신은 직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올려 전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 번째, 혁신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과 권한 부여, 자율성과 권한 부여를 꼽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멘토링과 코칭,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조직 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문화를 조성해서 사내 기업가 정신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 내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며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 육성과 MBO, 목표에 의한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 육성과 MBO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내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내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MBO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결합하는 데는 일정한 도전 과제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MBO를 살펴보면 MBO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 개개인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MBO의 핵심은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피드백을 통한 개선 활동이며 이를 통해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MBO의 주요 요소를 보면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있는데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 평가인데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 부여인데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MBO는 사내 기업가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측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고 조직 내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O와 사내 기업가 육성의 도전 과제를 보면 첫 번째, 단기 성과에 대한 집중을 꼽을 수 있습니다. MBO 시스템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사내 기업가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감소와 실패 허용 부족. MBO 시스템은 성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내 기업가들이 리스크를 감소하는 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경직된
목표 설정. MBO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목표 설정은 사내 기업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 육성과 MBO는 잘 결합될 경우에 조직 내에서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MBO 시스템은 사내 기업가들이 더 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MBO를 적용할 때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나 경직된 목표 설정은 사내 기업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O를 활용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 목표 설정과 유연한 목표 설정, 그리고 리스크 감소와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 육성 시스템에 대한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육성 시스템을 제한할 때는 태극 조직, 인프라 벤처, 스핀오프 개념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혁신과 신사업 개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태극 조직은 전통적인 계층형 조직과 유연한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형태로서 사내 기업가들이 독립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전체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이 조직 모델은 혁신을 추구하는 소규모 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며 각 팀들이 중앙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태극 조직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율성과 협력의 균형을 꼽을 수 있는데 각 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팀 구성인데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팀 구성이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원을 프로젝트별로 조정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적 지원인데 중앙 조직은 태극형 팀에 필요한 자원인 예산과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팀 간의 협력과 시너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프라 벤처는 조직 내에서 사내 기업가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내 벤처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데이터, 연구개발,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인프라 벤처의 주요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자원 할당 관리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술 및 연구 지원, 세 번째는 운영 효율성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핀오프는 스핀아웃이라고도 하죠. 사내에서 발굴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벤처가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사내 기업가가 성공적으로 추진한 혁신 프로젝트가 조직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태극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내 기업가들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인프라 벤처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핀아웃을 통해 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인 혁신 프로젝트가 독립된 회사로 성장하여 더 큰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 양성과 폭의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 양성과 폭의 관리는 조직 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내 기업가를 육성하는 동시에 이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조직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들의 활동이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폭의 관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양성 전략으로는 사내 기업가를 성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 그리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내 기업가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이를 조직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히 사내 기업가가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리더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내 기업가가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언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내 기업가의 활동의 폭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의 활동이 너무 과도하거나 조직 전체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 내 혼란이나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기업가의 활동폭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전략적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세 번째, 조직 내 협업 촉진, 네 번째,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 양성은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 자율성과 책임부여, 성과평가와 보상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사내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폭의 관리를 통해서 사내 기업가의 활동이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운영함으로써 조직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에 대한 지원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내 기업가나 직원들이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직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지속적인 도전 정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혁신에서의 실패 불가피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화. 세 번째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성장을 꼽을 수 있는데 실패는 배움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이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축 전략을 보면 첫 번째, 실패 허용 문화 조성, 두 번째, 실패를 통한 학습 기회 제공, 세 번째, 재도전 기회 제공, 네 번째, 정서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다섯 번째, 실패 보상 시스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주요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에서도 문샷 팩토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데 실패는 혁신 과정에서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실패한 프로젝트도 중요한 학습의 기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M의 혁신문화 실패가 있습니다. 3M은 실패를 혁신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며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장려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얻는 교훈은 다음 혁신 프로젝트에 반영되며 실패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지원은
조직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실패 허용 문화 조성, 그리고 실패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기회와 정서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패 보상 시스템 등은 실패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실패를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관리와 보여주는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관리는 실패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하여 관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직원들이 실패 후 스스로 재도전하고 실패해서 학습하며 조직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자연스러운 지원 시스템, 두 번째, 개인화된 지원, 세 번째는 비공식적 학습 기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여주는 관리입니다. 보여주는 관리는 실패를 다루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실패에 대한 조직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공식적 지원 체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적 메시지 전달, 세 번째, 공유와 인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투명성과 신뢰 구축이 있고, 두 번째, 조직적 학습 촉진,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리와 보여주는 관리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지원하는 관리 방식은 직원 개인의 성향과 조직 문화, 실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두 접근 방식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리는 직원들이 실패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율성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는 과도한 관심이나 부담을 피하고 직원들이 실패 경험을 내면화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여주는 관리는 실패가 조직 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조직 전체가 실패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도전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실패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기업가에서 사내 벤처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가에서 사내 벤처로의 전환은 사내 기업가가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 유닛, 사내 벤처로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환 과정은 조직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며 기존 조직 구조 내에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내 기업가에서 사내 벤처로의 전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 두 번째, 사내 벤처 승인 및 지원. 세 번째, 사내 벤처 설립 및 운영. 네 번째, 성과 평가 및 지속 여부 결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에서 사내 벤처로의 전환 시 장점은 첫 번째, 혁신 가속화. 두 번째, 위험 분산. 세 번째, 유연한 조직 운영. 네 번째, 인재 개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내 벤처 사례를 꼽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라고 하죠.
AWS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구글 X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에서 사내 벤처로의 전환은 조직 내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내 기업가는 사내 벤처로의 전환을 통해 더 큰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내 벤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 확보, 시장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조직 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내 벤처는 기존 조직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손잡이 조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손잡이 조직은 기업이 기존의 핵심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적인 신사업을 탐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조직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목표, 안정성과 혁신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를 상반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양손잡이 조직은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손잡이 조직은 기존의 성숙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 효율성 추구와 혁신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탐색인데,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신사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발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활동은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조직의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활용. 기존의 핵심 비즈니스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단기적인 수익성과 성장을 유지합니다. 양손잡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굴하고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기술 변화와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쟁 우위 유지. 기업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양손잡이 조직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손잡이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첫 번째, 구조적 양손잡이 조직이 있고, 구조적 양손잡이 조직은 기존 비즈니스와 혁신 비즈니스 분리와 분리된 부서나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양손잡이 조직입니다. 컨텍스트 양손잡이 조직은 동일한 조직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혁신적인 시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양손잡이 조직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조직 내 유연성 증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양손잡이 조직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IBM을 꼽을 수 있습니다. IBM은 기존의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IBM은 구조적 양손잡이 조직 모델을 활용해서 혁신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M은 기존 제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양손잡이 조직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렇듯 양손잡이 조직은 조직이 기존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혁신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구조입니다. 양손잡이 조직을 통해서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손잡이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 배분과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안정성과 혁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해외 대표적 사례를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IBM과 도요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사내 기업가 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힙니다. IBM의 사내 기업가 정신을 사례를 보면 IBM은 사내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IBM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특히 IBM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IBM의 대표적인 왓슨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는데 IBM은 사내 기업가 정신이 낳은 대표적인 혁신 사례입니다. IBM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왓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요타의 사내 기업가 정신 사례입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사내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도요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프로덕션 시스템, TPS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인 TPS는 사내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IBM과 토요타의 사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M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도요타는 현장 중심과 혁신 문화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성공 사례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국내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양손잡이 조직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도 혁신적인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양손잡이 조직 사례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그리고 카카오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하드웨어 비즈니스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온 대표적인 양손잡이 조직 사례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전 비즈니스 제품과 혁신적인 신사업을 통해 동시에 추진하는 양손잡이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자율주행차 부품, 스마트홈 솔루션, 인공지능 등의 혁신적인 분야로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 심큐와 AI와 IoT의 기술의 결합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LG전자는 기존의 가전제품 사업부와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는 별도의 혁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사내 벤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통적인 통신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적인 신사업을 추진하는 양손잡이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기존의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양손잡이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렇듯 양손잡이 조직은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전략적 조직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양손잡이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손잡이 조직을 운영하며
기존 비즈니스와 혁신 비즈니스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장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그리고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단이 공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기업가 정신의 강의 교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 이민아 박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창조경제연구회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